이 법인과 투기 세력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협박을 해서 잠시 시간을 벌어보자는 거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꺾을 정도의, 추세를 꺾을 정도의 대책은 전혀 아니다. 결국은 길어도 6개월에서 8개월. 자, 우리 이번에 710 대책이 진짜 강하게 나왔어. 진짜 강하게. 한 방 제대로 맞았잖아요. 취득세 중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기존에 1%에서 4%대의 취득세 구간에 4주택자부터 도입이 되던 4%가 아니라 2주택자부터 8%, 2배. 최대보다 2배고 일상적인 것보다 8배고 8배. 3주택자 그리고 법인은 12%. 야, 이거 정말 세다. 이 정도면 정말 아예 식욕이 없어지는 것처럼 투자 욕구가 확 사라질 만큼의 강력한 취득세율이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죠. 취득할 때 세금 폭탄, 그리고 보유할 때 세금 폭탄. 어떻게 해요? 종부세, 조정지역 이상 2주택 또는 3주택부터는 또 최대 6%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나아요. 생각보다는 엄청나진 않아.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종부세, 보유세를 때려서 집을 팔게 하려고 하면서 마지막 단계인 양도세까지도 추가 10%를 더 중과를 했습니다. 2주택자들은 조정지역에 10%였다가 조정지역 이상에 이제는 20% 중과, 그리고 3주택자부터는 기존 20%에서 30% 중과를 때렸습니다. 이래 되면 최대 세율이 79.2%, 79.2%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거는 지방세 포함인 거지. 자, 이렇게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집을 안 산다. 또는 한 채나 갈아타기만 할 수 있는 실수요자만 산다. 아니, 뭐, 그전에도 사실은 뭐, LTV, DTR, DSR, 다주택자들 거의 뭐, 법인도 다 적용을 했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 수 없게, 정말 다 막아놓은 거예요. 아파트는. 이 상황에서는 실거주자들끼리 이제 치고받는 시장이 나왔습니다. 실수요자 안에서도 마지막 동아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소수가 될 것이고, 이 상황에서 동아줄을 못 잡으면 평생 정말 세입자, 정부의 임대주택, 여기에 시달리는 인생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지금 양극화를 줄이겠다, 그리고 이 부를 나눠주겠다, 이게 아니야. 이제 오히려 집값 잡는 거 포기하고 투기 세력들이 가져가던 그 돈을 내가 다 뜯어갈게, 니네는 그 싸우는 거 구경해라, 재밌다 이거,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만 무주택자들한테 그동안 계속 거짓말 해왔어. 집값 잡겠다, 집값 원상 회복시키겠다. 대통령이 신년사에 나와서도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집값 다시 원상 회복하겠다고. 근데 그것도 이제는 인정을 했어. 이렇게까지도 투기까지도 다 막았는데 이제 오르면 완전 정부 욕 그대로 먹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르는 것 기정사실화하고 이 과실을 무주택자들도 먹을 수 있게 살짝 이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이번에 수도권에 집 못 사면 니네 힘들다. 그러니까 니네는 사. 마지막으로 투기와의 전쟁에 마지막 한 방을 딱 잽을 날려서 거의 뭐 박수치고 있잖아요. 지금 편을 나눠가지고 날려버린 거예요. 맞아, 인정. 저도 놀랬고 아마 많은 투자자들은 이번 대책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수요를 누르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인 가격을 움직이는 공급 부분에서 나온 건 없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617이 되든 뭐 710이 되든 뭐 715가 되든 815가 되든 여기에서 공급안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엉성하게 뭐 Q&A도 없는 거 딱 던졌잖아요. 이 말은 뭐냐? 너무 다급했던 거야. 정부에서는. 너무 다급하니까 일단 투기 세력들의 손발 다 잘라버렸어. 그냥. 일단 해방론애잖아. 얘는 괜히 기름 붓고 있으니까 얘들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마무리를 해야 될지를 고민할 시간을 번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실제 이번 대책에서 공급 대책이라 나온 게 공급 대책이 하나도 없어. 그냥 공급 검토 안으로 나왔어. 그냥 이 상황에 이 법인과
투기 세력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협박을 해서 잠시 시간을 벌어보자는 거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꺾을 정도의, 추세를 꺾을 정도의 대책은 전혀 아니다. 잠시 또 쉬어가는 거지, 결국은 길어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말 뭐 경제 위기까지 와가지고 힘들어진다고 해도 1년이면 다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710 대책에서 또 이 본질을 못 보고 또 겁먹은 무주택자들, 또 겁먹은 이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것까지 터는 거, 이거 진짜 평생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냉정해지자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는 데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엄연히 말하면 자본이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고, 자본으로 자본을 만들 수 있고 그게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나라가 이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주의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집을 사는 것도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집을 산 거였고, 그렇잖아요. 투자를 한 것도 합법적 선에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근데 그동안 내가 바빠서 또는 뭐 사정이 있어서 집을 못 사고 투자를 못 한 거는, 뭐 그거는 어찌 보면 마음은 아프지만 뭐 남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투자자들, 투기 세력도 다 막아준답니다, 정부가. 그리고 정부도 똑같은 거예요. 재정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정부도 욕할 게 없는 게, 그동안 많이 먹었던 투자자들이 가져가던 거를 뺏어가지고 내가 재정으로 또 풀겠다는데, 뭐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또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 법 만들고 그 지도자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 사람들 계속 욕하고 있을 건가요? 자, 그러면 정부가 가져간다는 거 주세요. 대신 내가 피해를 적게 입는 선에서 내 재산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정부한테 주는 거죠. 주기 싫으면 팔지 마세요. 그냥 버틸 수 있으면 그 맵집 있으시면 안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 마시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여태까지 정부 믿고 그리고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들 욕했던 이분들만 조금 냉정하게, 그리고 감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저도 무주택자로 30년 이상을 살았었고, 가장이 되고,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이러려고 해서 집을 못 사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이 부동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청약 받고도 입주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종잣돈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빌라 하나 샀던 거고, 그게 또 잘 돼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샀던 거고, 그리고 가족들 지방에 1억대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부모님 서울에 집 하나 사드렸던 거고, 그렇게 해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가서 이 과실을 다 먹었으니까 저 63.8% 양도세 내고 외곽 털었어요. 그리고 지금 법인으로 사놨던 거 다 뜯습니다. 그렇지만 벌었잖아요. 벌었으니까 이거 과감하게 다 털고 법인으로 아파트는 이제 안 살 겁니다. 그렇게 할 건데, 자, 이 상황에서 계속 원망을 하고 편을 바르고 싸우는 거 보는 것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 상황에서 돈을 벌고 가족들을 지킨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3억, 4억 정도의 집을 샀을 때 취득세 면제해 주겠다. 집 사라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예전에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박근혜 시절에 집 사란 거를 그때는 다주택자도 사라 했던 거고, 이제는 다주택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면서 세금을 내라 한 거고, 이거 다 내가 가져갈게. 정부에서 토사구팽 여러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매달린다고. 그냥 필요 없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그거 받아들이시고, 결국은 이 상황에서 우리 무주택자들,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너무 답답해요. 너무 옳은 게 아니냐.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정부가, 오히려 그분들도 정부를 요구합니다, 지금. 그분들도 이렇게 세금을 전가하니 이게 세금 자체도 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걸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년, 2년 자본주의에 살고 인생 종칠 건가요? 아니잖아요. 3년, 4년, 5년, 10년. 무주택자들도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 완벽한 타이밍에 집을 사고
조금이라도 하락의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고 이러니까 판단 안 하고 계속 미루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수도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금액으로 최선의 입지에 마련을 했을 때 이게 전세나 월세를 주고 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이 사면 그분은 사는 것이고, 이게 판단에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없다, 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정도 월세 오르고 전세 오르는 거 감당할 수 있다, 이러면 안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꼭 정부 욕하고 다주택자 욕하면서 이제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제일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지역별 그리고 무주택자들, 1주택자, 다주택자, 법인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